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속에서 문득 눈에 들어온 미세한 주름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피부는 여전히 나 자신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웃을 때 눈가에 길게 주름이 생기고 입가에서는 다시 펴지지 않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증상이 생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저처럼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내부에서 생성되던 유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화라는 이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50대를 넘기고 느낀 가장 두려운 점 중 하나는 얼굴에서 탄력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부가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뺨이 무겁게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피곤해도 잠을 한번 푹 자면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확실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피부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바로 수분 유지가 피부 노화를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는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해지면 금세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사라집니다. 우리 피부도 이와 같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잔주름이 생기고 이러한 잔주름이 반복적인 표정과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깊은 주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눈가, 입가, 이마, 조용히 파고드는 그 선들이 바로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무너지는 첫 신호입니다. 이제 조용히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가 처음 바셀린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된 것은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얼굴이 당기는데 아무리 고급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때 문득 약장 속에 굴러다니던 바셀린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바르시던 그 반짝이는 연고 말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살짝 발랐는데 이게 웬걸 다음 날 아침 피부가 한결 편안하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셀린은 영어로 바셀린이라고 하며 과학적으로는 페트로라툼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고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와 작동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마치 피부 위에 투명한 방패를 올리는 것처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피부과학을 전공하던 시절 교수님께서 피부는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바셀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셀린이 콜라겐을 생성하거나 기적처럼 주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바셀린은 어디까지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바셀린은 피부의 수분이 외부로 증발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바람, 추위, 먼지와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막 역할을 합니다. 이 막이 형성되면 피부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연 회복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단순한 보습이 노화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탄탄하고 팽팽하며 얇은 잔주름이 덜 눈에 띕니다. 특히 저처럼 폐경기를 겪으면서 피부 속 수분 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에게는 바셀린이 정말 소중한 첫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굴러다니는 바셀린 한 통 있으신가요? 지금 그것은 단순한 연고가 아니라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한 환자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저는 비싼 화장품을 써도 왜 피부가 항상 건조하고 주름이 생길까요? 그분의 고민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 피부 노화의 결정적 요인은 바로 수분 손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부 속 세포가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곧 노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고
천연 보습 인자가 감소하면서 피부는 마치 마른 땅처럼 수분을 유지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폐경기를 전후로 급속히 진행됩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수분이 쉽게 증발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뚜껑을 덮지 않은 물컵과 같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피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먼저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각질이 쌓이며 이어서 미세한 주름이 나타납니다. 이 주름은 처음에는 얇고 가늘지만 반복되는 표정과 자외선 노출로 점차 깊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탄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속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지지 구조가 약화되면서 얼굴형까지 변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만 잘 유지하면 주름도 막을 수 있나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수분 유지만 잘해도 피부 노화의 절반은 늦출 수 있습니다. 수분이 가득한 피부는 볼륨감이 살아있고 주름도 덜 도드라집니다. 요즘은 보습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피부 기능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좋은 스킨케어는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보다 그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바셀린이 큰 역할을 합니다. 피부 위에 도포된 얇은 막이 바로 그 뚜껑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셀린을 피부과 진료실 책상 위에 항상 두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작은 통 하나가 피부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외부 세계와 항상 접촉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민감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 자외선, 건조한 바람 등 이 모든 요소가 피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셀린은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가볍고 단단하게 감싸주는 일종의 투명한 갑옷과 같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셀린, 즉 페트롤라텀은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방지합니다. 이 막은 공기와 수분을 차단하면서도 피부의 자연적인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피부 위에 놓인 미세한 플라스틱 커버와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바셀린은 수분 손실을 98%까지 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크림이나 로션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또한 바셀린의 또 다른 강점은 무작위 작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고기능성 화장품들은 종종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티놀, 비타민C, AHA와 같은 성분들은 피부에 미세한 자극을 유도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원리인데 이는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셀린은 아무런 자극 없이 피부의 상태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와 같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연구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바셀린을 국소 부위에 바르게 했더니 상처 치유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셀린이 단순히 수분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재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연구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긴 했지만 저는 임상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결국 바셀린은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인 피부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꾸준히 해내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이제 바셀린의 원리를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재료 없이도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항상 강조하는 점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 말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바셀린은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순수 바셀린 단독 사용입니다. 저녁에 세안 후 피부가 아직 따뜻할 때 손끝에 바셀린을 아주 소량 덜어내어 눈가, 입가,
이마 등 건조한 부위에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이는 마치 수분 잠금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흡수된 수분과 영양분을 피부 속에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유난히 촉촉한 피부결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비타민 E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조합은 강력한 수분 보호막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셀린 한 콩알 크기와 비타민 E 오일 두세 방울을 잘 섞어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단,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진행하고 일주일에 2에서 3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합인 바셀린 플러스 꿀 마스크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일 뿐만 아니라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말 그대로 밤사이 피부에 촉촉한 이불을 덮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방법은 바셀린 반 티스푼과 꿀 반 티스푼을 잘 섞어 얼굴 전체에 얇게 도포한 후 15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꿀은 반드시 순수한 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피부의 상태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피부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사용량을 줄이고 건조하다면 조금 더 자주 이렇게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바셀린을 활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셀린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듬뿍 발라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셀린은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부작용 사례도 사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오히려 염증이 생기거나 좁쌀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양 조절입니다. 말 그대로 반쯤 찢은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무거워지고 모공이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얇고 민감한 부위는 매우 조심하여 소량만 톡톡 두드려주세요. 바르고 나서 이 정도면 뭐가 있을까 싶은 정도가 오히려 적절한 양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상태 확인입니다. 바셀린을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셀린은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세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먼지, 노폐물, 잔여 화장품 등이 봉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공 속에 노폐물이 쌓여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피부 타입 구분입니다. 바셀린은 기본적으로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지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발생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T존 부위는 피하고 뺨이나 눈가처럼 건조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타입이라면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귀 밑이나 턱 아래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서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외선 차단제와의 병행 사용입니다. 바셀린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외선을 반사하여 피부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셀린을 바른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절대 빼먹지 마세요. 이 조합은 마치 하루를 지키는 두 개의 방패와 같습니다. 하나는 수분을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바셀린은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피부에 정직하게 그리고 조금은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어느 날 제 진료실에 찾아온 한 중년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바셀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밤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마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볼 주변에는 붉은 자국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셀린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사실 이 제품이 바셀린이 나쁜 제품인 이유는 아닙니다. 모든 피부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셀린은 극건성 피부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지성, 복합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에 바셀린을 덧바르면 수분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피지와 각질, 먼지까지 모두 감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바셀린 사용을 다시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거나 이미 활성화된 여드름이 있는 피부라면 바셀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적으로 바셀린은 코메도제닉,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므로 민감하거나 반응이 빠른 피부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마, 코 옆, 턱 아래와 같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바셀린 자체는 정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자극이 거의 없지만 드물게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이나 꿀과 같은 다른 성분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그 조합이 예기치 않은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새로운 조합을 사용하기 전에 귀 밑 피부나 턱 라인 아래쪽에 먼저 테스트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피부가 현재 예민하거나 손상된 상태일 때 바셀린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질 제거 후, 강한 마스크팩 사용 후 또는 햇빛에 의해 피부가 화상처럼 붉어진 경우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방어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바셀린을 바로 덮어버리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셀린은 좋은 친구이지만 모든 피부에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피부와 나 사이에는 신중한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 피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바셀린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바르며 이제 주름도 사라지겠지 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75세가 되고 나서 진심으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단독으로는 절대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셀린이 아무리 뛰어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피부 표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속의 콜라겐이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재생력이 떨어지며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셀린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물학적 시간의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노화 방지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마치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묘사하곤 하죠. 하지만 피부과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화 방지는 일상적인 관리의 결과입니다. 제품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자는 분이 바셀린을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피부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은 피부 보습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외부에서 보습을 해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지쳐 있다면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피부 노화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셀린을 바르기 전에 먼저 나를 달래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 식습관, 햇빛 노출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모든 요소가 피부 노화를 조금씩 늦추는 핵심입니다. 바셀린은 이 과정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 뿐 혼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고 꾸준한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간혹 바셀린을 꾸준히 사용해도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은 말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피부가 전보다 많이 처졌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바셀린은 분명 훌륭한 보조 도구이지만 특정 단계 이상의 노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밑 지방이 아래로 내려오고 팔자주름이 입술 가까이까지 내려앉았거나 얼굴선이 무너져 이중턱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지지 구조 자체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피부에 색소 변화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미, 죽은 깨, 검버섯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분비계 이상이나 호르몬 변화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치료나 특수 연고를 통해 색소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바셀린을 바르면 자꾸 따갑고 붉어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졌거나 현재 염증성 질환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억지로 제품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피부과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필러, 보톡스, 레이저, 고주파 등 다양한 비수술적 노화 개선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도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깊어진 주름이나 처짐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고민이 된다면 의료적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셀린은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밤, 우리는 단지 바셀린 하나로 시작된 작지만 깊은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마음을 담아 보살피는 순간 피부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제 얼굴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생기 있어 보이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